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은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한 채 계속 돌아가고 있는 밤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 오래전에 끝난 일 하나가 갑자기 떠올라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밤. 왜 이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고 마음은 오히려 더 조용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조용했는데도 밤이 되면 머릿속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타임했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곤 했는데 왜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진다고요.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은 고요한데 내 안에서는 끝나지 않는 대화가 계속된다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마음 정말 멈출 수 없는 걸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그 생각이 반드시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계속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흐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도 잠들기 전 마음속에 이런 한 문장이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파도처럼 오지만 마음은 바다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주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천천히 느려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은 더 많아지고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생각이 머물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국그릇이 하나 있고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이상하게 더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질문이 하나씩 골라옵니다. 어떤 날은 전화기를 조용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전화가 올 이유는 없는데도 혹시 누군가 연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한 번 더 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알림은 없고
화면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외로움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용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아닌 아주 얇은 겨울 안개 같은 감정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붙잡습니다. 생각이라도 계속 이어져 있으면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 인생은 잘 살아온 걸까? 그 질문들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가 떨어졌을 때처럼 작은 파문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들은 밤에 더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마트에 가고 동네를 걷고 텔레비전을 켜두면은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집안에 불을 하나씩 끄고 나면 세상은 갑자기 아주 조용해집니다. 냉장고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벽시계의 초침 소리, 그런 소리들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의 생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밤이 있었나요? 이미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밤. 젊은 시절의 어떤 장면, 누군가와 나누었던 말, 또는 오래전에 끝난 일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는 밤. 그 장면들은 때로는 아주 선명합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갑자기 꺼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타임 했어도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서둘렀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들은 조금 더 오래 머뭅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일지 또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붙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집안은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밥그릇 하나와 젓가락 하나만 놓여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식사를 천천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 말은 특별히 슬픈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가 살짝 미어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부엌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물방울 소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 다시 시작됩니다. 왜 생각은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좀 그만하고 하지만 마음은 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누군가 계속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켜둡니다. 어떤 분들은 라디오를 틀어 놓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덜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떠난 뒤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질문은 더 조용하고 깊게 들립니다. 어떤 날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겨울이면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가로등 아래에는 희미한 빛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쉬지 않을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낼까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바쁘게 사용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무언가를 계획하고 걱정하고 비유하고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느 순간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겨울 바다처럼 말입니다. 바다는 멀리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작은 파도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아주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정말로 모두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면 단지 마음 위를 지나가는 파도일까요? 이 질문은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 오래전부터 부여해서 아주 조용히 바라보아 온 마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작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계속 움직이지만 마음은 반드시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장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멈추지 않는 생각들, 조용한 집 안에서 더 또렷해지는 마음의 소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계속 만들어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두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주 오래전 숲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였고 세상의 모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세상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괴로워할까? 왜 마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생각은 끝없이 이어질까? 그 질문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관찰 끝에 부처님은 아주 조용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붙잡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괴로운 게 아니라 붙잡는 게 괴롭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 연못 위에 낙엽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낙엽은 물 위에 잠시 떠 있다가 바람을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연못은 그 낙엽을 붙잡지 않습니다. 낙엽이 떠오르면 그냥 떠오르게 두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라는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우리는 그 낙엽을 붙잡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 생각이 맞는 걸까?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낙엽 하나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은 사실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생각은 점점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마음은 붙잡을 때 괴로워진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워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생각은 사실 몇 초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이렇게 생각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작은 파도가 큰 파도로 이어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아주 다른 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은 파도와 같다. 파도는 바다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파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결국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파도를 붙잡습니다. 이 파도는 왜 왔을까? 이 파도는 언제 끝날까? 그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바다를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인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쉽지만 생각을 어떻게 놓습니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오천님도 사람들에게 생각을 억지로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멈추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절대 그 장면을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바라보라. 이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 위에 떠있는 낙엽을 알아보듯이 말입니다. 낙엽은 떠오르고 잠시 머물고 다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붙잡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작은 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틈은 마치 구름 사이로 잠깐 나타나는 하늘처럼 느껴집니다. 구름은 계속 움직이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그 공간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 내 마음에도 그런 공간이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 이미 우리는 생각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밤마다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경험 하나가 그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어느 작은 도시의 아파트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70을 조금 넘긴 나이, 은퇴한 뒤로는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수많은 일을 처리했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쉼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집안이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이어졌고 식탁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났고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집은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사실 집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일부러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오래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오래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내에 대한 기억은 이상하게 밤에 더 선명해졌습니다. 부엌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찬장을 열어 컵 하나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컵을 잡는 순간 아내가 그 컵을 씻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작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런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탄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고 공원에는 아직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아직 잎이 나지 않았고 연못 위에는 잔잔한 물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연못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자니 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물 위에 떠 있던 낙엽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낙엽은 한동안 물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우연히 절에 갔을 때 한 스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생각은 낙엽과
갔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가 결국은 흘러갑니다. 그때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연못 위에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말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생각은 낙엽과 같다. 타일리아. 그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낙엽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 그는 그것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오르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치 낙엽 하나를 손으로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연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떠오르면 그냥 떠오르게 두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예상대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낙엽처럼 누워보자. 그는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장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조금 지나자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경험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구나. 나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조금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생각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연못을 떠올렸습니다. 낙엽이 떠 있다가 결국 흘러가는 장면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여전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특히 외로움에 대한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이전처럼 마음 전체를 덮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을 가리는 구름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은 여전히 낙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그 생각보다 더 높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오래된 긴장을 하나 내려놓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있었고 전화기가
조용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덕분에 밤은 조금 덜 길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라보는 법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천천히 배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히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수행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단순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일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방법을 찾으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바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한 세 가지 작은 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기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길이 있습니다. 생각을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밤에 누워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잠시 두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른 하나의 장면처럼 바라봅니다. 마치 창밖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몇 초라도 충분합니다. 그 몇 초의 틈이 마음을 조금씩 넓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 속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몸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마음이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조용한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는 순간입니다. 윗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 잠시 멈춰서 숨을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깊게 숨을 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미 하고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는 순간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순간을 느끼는 것. 이 단순한 순간이 마음을 생각에서 잠시 쉬게 합니다. 부처님이 많은 수행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도 사실 이 단순한 호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숨을 느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단순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속도를 늦춥니다. 세 번째는 놓아두는 연습입니다. 많은 생각들은 사실 이미 지나간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래전의 기억, 이미 끝난 대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일을 다시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조용한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쉬도록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그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놓아둔다는 것은 생각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생각을 평생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낙엽처럼 떠오르고 잠시 머물고 다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조금씩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 속에서도 한 가지는 조금씩 변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누워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 마치 연못 뒤에 물결이 스스로 가라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조금씩 고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 순간들, 조용한 집 안에서 더 또렷해지는 기억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몇 가지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어떤 기억, 잠들기 전에 마음을 붙잡던 생각, 혹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던 밤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반드시 그 생각 속에서 흔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더 넓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조용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입니다. 산속의 작은 절에서는 하루가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잠깐 울고 다시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절마당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밤 동안 바람이 불어 연못 위에는 작은 물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물결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아무도 그 물결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연못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연못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바람을 만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 바람이 마음 위를 지나갈 때 생각이라는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물결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 언제 끝날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사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붙잡지 않아도 결국 스스로 잦아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지나갑니다.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도 생각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 그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잠시 바라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작은 휴식을 넣습니다. 인생은 긴 강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고 어떤 날은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강은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지나며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조금 덜 붙잡고 마음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떠오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 마치 바람이 지나간 뒤 연못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원래부터 고요한 곳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마음속에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은 파도처럼 오지만 마음은 바다가 될 수 있다. 그 바다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